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두 차례에 걸친 얘기가 그 북핵에 있어서의 어떤 나름의 그 협상의 진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건가요? 아니 글쎄 북핵 문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근데 싱가포르 회담은 이제 결렬되고 그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요. 싱가포르 회담 결렬이 안 됐죠. 베트남 회담, 하노이 회담. 죄송합니다.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이 됐는데 그게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그런데 그때 그 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약속을 남한이 지킬 수 있나요? 이제 완전히 새로 또 시작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뭐 북미 사이에서 하노이 회담의 문제고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남북 사이의 관계는 기존의 아니 그러니까 결국 그 북미 관계에 북핵 관련된 협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한다라는 그것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있었느냐. 또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한 거냐.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하는 약속을 사실은 4월 27일 날 도보다리 대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한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약속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근데 잘 살려면 지금 핵을 내려놔야 되겠는데 핵을 내려놓으려면 아니 핵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깨끗이 포기하려면 미국이 말하자면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줘야지. 그나마 핵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냥 덜컥 내려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방어 수단이 없어져가지고 미국이 하는 대로 우리는 쉽게 해서 리비아 시기 밟으면 밟혀줬고 때리면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리비아처럼 되는 거 리비아 아니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체제 보장해달라. 군사적으로 안전 보장해달라. 그것만 하면 뭐 핵을 가지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문 대통령이 그 조건이라면은 내가 자리를 만들어서 미국이 그 조건을 들어주도록 주선을 해주겠다. 그 조건 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로 그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약속하면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 핵은 포기하겠다 하는 그걸 가지고 6.12 정상회담이 사실은 이제 준비가 됩니다. 6.12 정상회담의 내용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래야지 우리 네, 얘기가 이 얘기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처음에 90년대 초에 사실은 핵을 가지기 전에 핵 개발하기 전에 미국이 수교만 해주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92년에 이미 미국한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부시 정부에서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노했어요. 동굴 아파 국가들이 다 무너지는데 노스코리아인들 저게 얼마나 가겠느냐. 없어질라고 무슨 수교냐. 더구나 지금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뭐 이게 북한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조건에서 수교를 하자는데도 거절한 거 보면은 저거는 결국은 이런저런 핑계를 잡아서 우리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다. 그럼 그때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치고 또는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냐? 핵밖에 없다. 핵하고 미사일밖에 없다. 그래서 핵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일성 때까지도 그렇고 김일성 때 그랬었고 김정일 때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2000년 6.15 정상회담 후에 김 대통령의 주선에 의해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었어요. 10월 달에.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올브라이트 저 국무장관한테 아버지 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인정하고 수교만 해준다면 우리는 앞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뒤에도 미군은 조선 반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통일된 독일에 계속 미군이 남아있어가지고 유럽의 질서를 안정시키는 안정자 역할을 하듯이 동북아에서 미군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랬었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브라이트 회고록에 보면 그 465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를 길게 했을 텐데 짧게 소개가 되고 그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신뢰가 안 간다 하는 그런 회사죠. 똑같은 판단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그 불신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이도 그 바로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했던 얘기, 아버지 때 했던 얘기는 유효하다면서 트럼프를 설득을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만 수교, 그다음에 평화체제, 평화협정 못할 거 없지. 그렇게 하고 미군이 계속 사우스 코리아에 남아있을 수 있다면은 태평양을 계속 미국의 바다로 유지하는데 훌륭한 전초기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더구나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최전방에 있다는 것은 주일 미국보다 훨씬 중국한테는 압박이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남는 장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거죠. 이제 그 6.12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문 대통령은 자 미국의 수교 협상 시작해주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틈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으니까 뭐 합의 이거 웬만한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비핵화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또 그런 조건이면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회담이 딱 끝나고 나서 6.12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7월부터 폼페오가 평양을 댕기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직접 가가지고 앞에 있는 1조 2조는 싹 빼버리고 3조만 들고 비핵화만 합의한 것처럼 말을 바꾸면서 그것도 먼저 핵을 내려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살게 해줄게. 리비아 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지 취급하면서. 거지 취급하면서. 너희 돈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이 틀린다. 그게 지금 북한이 미국이 셈법이 틀렸다는 얘기가 뭐냐면 북한 셈법은 뭐냐면 미국이 수교해주고 평화협정 체결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건데 두 개 다 없었던 얘기로 만들어버리고 핵만 들고 나서면서 이거 비핵화하기로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 그럼 네가 먼저 그 핵을 내려놔.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북한은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 믿고 핵 먼저 내려놨다가 결국은 리비아의 국가 원수 가다피가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런데 폼페오도 이미 그러니까 볼튼하고 뭐 짜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미 그러니까 2018년 7월 달에 올라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4번이나 갔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북한도 미국은 얘기 안 된다. 그러면서도 남한이 약속한 것은 그래도 좀 미국하고 살살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겠지라고 믿었는데 이게 군사 분야 합의서를 만들면서 완전히 발목이 잡히고 심지어 작년 2월 달인가 북쪽에 독감이 유행을 하니까 우리가 그 인도주의 차원에서 타미플루라는 감기약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트럭에다 실어서 쫙 보내려고 그랬지. 유엔사에서 통보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유엔사 때 나경이 나왔어요. 유엔사는 미국의 지시를 받는 거죠. 유엔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 아니에요. 주무관 미군 사령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이게 트럭이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군용으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약을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만 보내라. 그럼 약을 지게에다 져서 갖다 주라는 얘기입니까? 네 아까 실어서 가져가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통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아마 북한은 야 저거 뭐 치고 나오지는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실망을 했을 거예요.